혹시 이런 아침을 맞이한 적 있으세요?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올을 보며 또 라고 한숨을 쉬는 아침. 머리 감기 전 욕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서게 되는 그 순간. 거울을 보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그 마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오셨죠? 70 넘으면 당연한 거야. 우리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타고나는 거라더라.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놀라운 해답이었다면? 만약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단지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라면? 제가 71살인데도 40대보다 머리가 더 풍성해졌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두피와 모발 건강을 연구해온 피부과 전문의 이정민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클리닉에는 매일 같은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65세 박정수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머리 감는 게 너무 무서워요. 손에 묻어나는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정수 어르신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72세 김영자 할머니가 오셔서 손자가 할머니 머리 왜 이렇게 적어졌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50대 후반 최승호 씨는 거울 보기가 싫어져서 화장실 불을 끄고 세수한다고 털어놓으셨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모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45살쯤부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 머리카락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중년 남성일 뿐이었죠. 아침마다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을 쉬던 그 시절이 생생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도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 탈모를 하나의 연구 과제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의학 논문을 뒤졌고 해외 학회에도 참석했으며 무엇보다 제 몸을 직접 실험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탈모의 대부분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제 나이가 71세입니다. 그런데 40대 때보다 머리숱이 더 많아졌어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선생님, 머리가 정말 풍성하시네요예요. 물론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은 원래 머리가 좋으셨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죠. 그럴 때마다 제가 40대 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려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탈모는 숙명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 10년간 연구하고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려고 해요. 복잡한 치료나 비싼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이미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에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그리고 거울 앞에서의 자신감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설득력 있게 수정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제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해 드릴게요. 정말 신기한 건 그 해답이 여러분의 부엌 안에 이미 다 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커피예요. 제가 45살 때 탈모로 고민하던 중에 해외 의학 논문들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연구 내용을 발견했어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모발 성장에 관여하는 세포들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두피에 직접 바른다니 정말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의사로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설탕이나 프림을 넣지 않은 진한 커피를 우려서 식힌 다음에 조심스럽게 두피에 발라봤어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가족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죠. 아내가 여보, 머리에서 커피 냄새가 나는데 괜찮아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머리카락이 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확인하려고 몇 달 더 꾸준히 해봤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커피를 진하게 우려서 미지근하게 식힌 다음 샴푸하기 전에 두피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그리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반드시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커피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문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인데 생강 성분이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를 마시는 것처럼 생강은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피에 바르면 머리카락 뿌리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져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낸 다음 그 물을 커피와 섞어서 사용하면 돼요. 처음에는 생강의 자극 때문에 좀 따가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생강을 조금만 넣거나 아예 빼고 커피만 써도 괜찮아요. 본인 두피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돼요.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60대 후반 분들 중에서도 생강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분은 생강 우린 물로 머리를 헹구니까 머리가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기름이에요. 기름이라고 하면 머리가 기름져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반대예요. 좋은 기름을 적당히 쓰면 오히려 두피의 기름기를 조절해 주거든요. 특히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이 좋아요. 아주 조금만 손가락 끝에 살짝 묻힐 정도만 발라서 두피를 마사지해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쓰면 끈적해지니까 정말 소량만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커피를 우려서 식혀놓고 거기에 생강 우린 물을 조금 섞어요. 그 다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잘 섞어주세요. 이걸 샴푸하기 전에 두피에 발라서 살살 마사지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샴푸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습관이 되니까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내리는 김에 머리용 커피도 함께 만들어 놓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변화를 보세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한 달 정도 지나면 머리카락 빠지는 게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하세요. 70세가 넘은 한 할아버지는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 만지면서 부드럽다고 한다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60대 초반 여성분은 미용실에서 머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며 환하게 웃으시고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서는 소용없어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보다는 한번 믿고 해보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커피와 생강, 기름으로 두피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샴푸를 하고 나면 뭔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빠진 퍼즐 조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50대 후반 환자분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머리 감고 나서 식초 푼 물로 헹궈 주셨는데 그때가 머리가 제일 부드러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개에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집에 가서 사과 식초를 가져왔어요. 평소처럼 커피와 생강, 기름으로 두피 관리를 하고 샴푸까지 깨끗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과 식초를 미지근한 물에 살짝 타서 머리를 헹궈 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머리가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파이프를 깨끗하게 청소한 것처럼 두피가 시원하고 개운했어요. 식초가 왜 좋은지 나중에 찾아보니까 우리 두피는 원래 약간 산성을 유지해야 건강한데 샴푸를 하면 알칼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식초가 이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샴푸 후에 두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잔여물들도 깨끗하게 제거해줘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세숫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 거기에 사과 식초를 한두 숟가락 정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샴푸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물로 마지막에 헹궈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식초 냄새가 좀 날 수도 있는데 금방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식초 냄새가 정말 싫으시다면 로즈마리나 라벤더를 우린 물을 대신 사용하셔도 돼요. 효과는 식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바로 마사지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발라도 두피에 제대로 스며들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정도 두피 마사지를 해요. 마사지 방법도 특별한 건 없어요. 양손 10개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관자놀이, 뒷머리까지 골고루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두피가 살짝 따뜻해질 정도로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전부터 사용해온 해안이 담긴 방법이거든요. 바로 특별한 자리를 눌러주는 거예요. 먼저 머리 꼭대기, 정수리 한가운데를 찾아보세요. 양쪽 귀를 이은 선과 코에서 올라온 선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를 백회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온몸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목 뒤쪽이에요. 목 뒤 중앙에서 양쪽으로 조금씩 떨어진 움푹 들어간 곳들이 있어요. 여기를 풍지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에 특히 좋다고 해요. 양손 엄지로 이 자리를 동시에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관자놀이 부분도 중요해요. 눈썹 끝에서 바깥쪽으로 4~5cm 정도 가면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여기가 태양이라는 자리인데 머리로 올라간 피가 다시 내려올 때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예요. 마지막으로 이마 양쪽 끝 헤어라인 모서리 부분도 빼놓으면 안 돼요. 이곳을 두유라고 하는데 앞머리 쪽 혈액순환에 특히 도움이 돼요. 이 네 곳을 차례로 각각 10초씩 하루에 2~3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아프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기분 좋을 정도의 힘으로 해주세요. 처음에는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확실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우선 잠이 잘 와요. 두피 마사지를 하면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발랐던 커피와 생강, 기름의 효과가 배가 되는 걸 느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재료를 두피에 발라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뿌리까지 영양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모든 방법을 조합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건 49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정말 확실한 변화를 느꼈어요. 머리카락이 덜 빠질 뿐만 아니라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전보다 굵고 건강해 보였거든요. 환자분들께도 이 방법을 권해드렸는데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면 변화를 느끼세요. 특히 이 특별한 자리들을 함께 눌러주시는 분들의 효과가 훨씬 빨라요. 60대 중반 한 할머니는 손자가 할머니 머리 만지면서 예전보다 부드럽다고 한다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70세 할아버지는 머리 감고 나서 기분이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다고 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커피와 생강으로 두피에 활력을 주고 기름으로 보습을 하고 식초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다음 특별한 자리를 눌러가며 마사지로 모든 영양분이 뿌리까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머리에 물을 주듯이 두피에도 정성을 들여주세요. 식물도 물과 영양분, 그리고 적절한 관리가 있어야 잘 자라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과연 이 모든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에요. 제가 이 완전한 방법을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커피와 생강, 기름 바르기부터 시작해서 식초 헹굼, 그리고 특별한 자리를 눌러주는 마사지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는 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68세 김순덕 할머니예요. 처음 오셨을 때 정말 기가 죽어 계셨어요. 선생님, 손자가 할머니 머리 왜 이렇게 적어졌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창피해서 모자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정말 성실하게 따라 하셨어요. 매일 아침 커피 우려서 두피에 바르고 생강 우린 물 섞어서 마사지하고 샴푸 후에는 꼭 식초 물로 헹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백회, 풍지, 태양, 두유 이 네 자리를 차례로 눌러주는 것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하셨어요. 그리고 두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굴 표정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졌다고 물어봐요. 뭐 특별한 거 하냐고 하더라고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머리카락 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어요. 새로 나는 머리카락들이 전보다 굵고 건강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자신감을 되찾으신 게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50대 후반 박영수 씨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었는데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지면서 대인관계까지 위축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머리 감는 게 무서워요. 감을 때마다 더 빠지는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분은 특히 저녁에 하는 혈자리 마사지를 좋아하셨어요. 백회 누르고 풍지 누르고 하니까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동료들이 요즘 뭔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네요 라며 정말 밝게 웃으시거든요. 73세 이정자 할머니 경우는 좀 특별했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더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의외로 빨리 좋아지시더라고요. 아마 매일 하는 혈자리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선생님,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잠도 잘 와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두피 건강이 전체적인 컨디션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75세 한문수 할아버지셨어요. 처음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며 반신반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 머리에서 좋은 냄새 나요 라고 하더래요. 커피와 생강 우린 물로 관리하시니까 은은한 향이 났던 거죠.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하게 되셨다고 해요. 특히 태양 자리와 두유 자리 마사지를 좋아하셨어요. 관자놀이 누르니까 시원하고 이마 쪽도 시원해진다고 하시면서요. 석 달 후에는 미용실에서 머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 자신의 변화도 정말 놀라워요. 지금 제 나이가 71세인데
사실 40대 후반부터 머리카락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 머리카락 앞에서는 무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머리가 더 풍성해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선생님, 머리가 정말 좋으시네요예요. 심지어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자신감이에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예전에는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가 돼요. 오늘은 또 어떻게 좋아졌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확실한 변화를 보려면 두세 달은 지속해야 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별 변화를 못 느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며 의심하기도 하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일어나요. 특히 혈자리 마사지는 정말 중요해요. 백회, 풍지, 태양, 두유 이 네 자리만 제대로 눌러줘도 효과가 확실히 달라져요. 처음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천천히 찾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누르면서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곳이 맞는 자리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이 단순히 머리카락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매일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정성스럽게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감을 높여줘요.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머리 관리를 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세요.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커피, 생강, 기름, 식초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5분씩 특별한 자리들을 눌러주는 시간, 그 자체가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커피를 우릴 때 조금 더 진하게 우려서 머리용으로 따로 빼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0회 자리부터 천천히 찾아서 눌러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자신감도 그리고 삶의 활력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저와 제 환자분들이 모두 경험한 변화를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